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 3일간 쉬시는데, 편히들 좀 쉬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주관하는 쪽이, 어, KOK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특히나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커뮤니티 풀에,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부분 옮기고 일부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오늘 보여드릴 게 그 자산 50% 삭감이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일단 이게 커뮤니티 풀에 케이스타가 삭감되는 것이 아닌 SOP만 감소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한번 쭉 읽기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스테디움 팀입니다. 지난주에 K스테디움 팀에서 게시한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SO 및 SOM 회원님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스테디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SOP 삭감 및 인플레이션 조정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K스테디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금 SO 및 SOM 분들께서는 진행될 투표에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티 풀의 K스타가 삭감되는 것이 아닌 SOP만 감소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 풀에 투자 시 1K스타는 1 SOP 형태로 거버넌스 토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SOP를 통하여 노드에 위임하고 위임한 비율에 따라 검증자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드가 하는 역할이 검증과 블록 생성이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K스타가 삭감되는 것이 아닌 SOP만 감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K스타는 1 SOP예요.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은 자산 이전을 왜 시켰느냐? 커뮤니티 풀에 K스타라는 걸로 처음에는 KOK로 했지만은 K스타로 수합이 되고 그걸로 바뀌어 있는데, 1K스타는 1 SOP예요. 그런데 K스타의 수량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는 이자라고 계속 뭐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받는 게 K스타 기준이냐, SOP 기준이냐 이거죠. SOP 기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K스타가 삭감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이거 K스타 여러분들 K스타로 옮겨가신 분들 그거 해지돼서 가질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만 남아 있는데, 보상은 K스타의 총양 가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K스타의 양 가지고 보상을 받나요? SOP 기준이지요. 위임을 하고, 위임을 한 후에 그 위임한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지갑에만 넣는다고 해가지고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SOP로만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K스타가 삭감이 되나, 뭐 SOP가 삭감이 되나, 이거 여러분들 개개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SOP예요. K스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위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 안에 완전히 넣어가지고 풀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돌려받지를 못하지요. 해지가 안 되지요. 근데 지갑에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언제든지 내 걸로 가져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보상을 받은 게 내 지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도 지갑에 그냥 넣어 놓는 것처럼 넣어 놓은 상태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냥 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거지요. 보상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 풀에 위임을 하는 순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K스타가 내가 분명히 KOK든 K스타든 해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넣는데 자산 삭감이라는 의미에서는 K스타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SOP만 감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K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들어간 거를 제가 어떻게든 끄잡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상을 받는 것도 K스타 기준이 아닌 SOP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걸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K스타가 삭감되는 것이 아닌 SOP만 감소합니다. 이 SOP가 결국에 개개인한테 그걸로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양이 50%가 감소가 된다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그러면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K스타 내가 잡아 넣었던 KOK를 처음에 넣고 그게 자산이 KOK에서 K스타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KOK를 넣었나 뭐 K스타를 넣든 어떻게 하든 간에 위임을 하고 나면은 내가 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그 그래야지만이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K스타의 개수가 아니고 SOP의 권한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삭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어, 여기에 보면은 이 신규 유저들을 모집하여 상생을 위한 방향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그 기존 사람들이 혜택이 결국에는 줄고 신규 유저들 여기에 뭐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K스테디움 팀 내에서는 많은 회원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큰 이유 중 하나가 SOP 삭감 이후 믿고 투자해 주신 기존 유저분들보다 새롭게 들어올 유저들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 때문이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1번의 단락에서 설명드린 보상 부분에서 삭감 직후 받는 보상에 변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삭감 이후 커뮤니티 풀에 투자하는 후발주자들을 후발주자들은 삭감을 겪지 않았기에 더 유리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신규 유저들이 낮다는 이야기고 이거를 다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냐? 자산을 이전을 할 때를 생각을 해야지요. 자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7만 불을 스테이킹을 해놨는 상태에서 자산 이전을 할 때 7달러로 나누기 7달러로 해가지고 만 개를 가지고 넘어와요. 근데
그 10,000개를 커뮤니티 풀에 넣을 때 나는 분명히 7만 불이라는 자산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좀 다른 이야기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7달러로 옮겨놨던 게 지금은 0.02달러까지 갔지만은 0.01달러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지난번에 대충 계산을 했을 때 11달러인가 뭐 하여튼 몇 달러를 하면은, 그러니까 7만 불이 아닌 몇십 달러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케이스타라는 거를 거래소에서 몇 개를 사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넣을 수 있느냐? 10,000개를. 수십 달러도 채 안 되고 제가 그 당시 계산을 했을 때는 어쨌든 한 11달러 뭐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달러라고 칩시다. 20달러를 가지고서 10,000개를 살 수 있는, 지금은 0.2달러니까 그거를 어 0.2달러가 좀 넘어갔다, 뭐 0.03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30달러 정도 하면은 10,00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개를 사가지고 잡아놓으면은 누구께 듣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7만 불이라고 해서 넣는 사람이나 30불을 해가지고 0.03달러 정도 되는 거를 10,000개를 사가지고 넣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10,000개, 10,000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SOP를, KOK는 K스타라는 거는 자산을 잡아넣어놨기 때문에 그놈은 내가 위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위임을 다른 쪽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해지를 해서 내가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SOP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그 그러니까 이게 6억 8천 몇백만 개가 있는데 지금은 SOP가 6억 8천 몇백만 개예요. 그런데 이거를 30%로 50%딱 반동가리를 딱 내는 순간 3억 4천만 개가 되고 1억 6천만 개 정도의 SOP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서서히 빨리 많은 사람들이 좀 SOP를 가져가야지만이, 그 SOP가 없으면 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1억 6천만 개를 갖기 위해서 또 먼 어떠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꾸로 그 거래소에 있는 거를 사서 추가로 커뮤니티 풀에 넣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는 자산이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치나 대치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판단에서는. 왜? 결국에 K스타를 몇 개를 잡아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어쨌든 삭감이 되든 삭감이 안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보상을 받는 거는 그 기준이 1대1로 해가지고 SOP라는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SOP로 받기 때문에 위임을 하고 그러면 SOP를 받고 그게 일종의 거버넌스 토큰인데, 그게 1대1로 했을 때 처음에는 100이면 100이 다 돼 있었는데 그게 50%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는 지금 6억 8천만 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만은 최대 SOP 수량을 5개로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SOP를 50%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50%가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투자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50%가 삭감이 됐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읽다가 좀 말았던 글을 계속해서 좀 읽어볼게요. 하지만 K스테디움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커뮤니티 풀의 유입을 지켜보았고,
지속적인 신규 커뮤니티 풀의 유입을 지켜보았고, 할 말 많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커뮤니티 풀의 많은 SOP 양으로 인해 더 이상의 커뮤니티 풀의 유입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속적인 커뮤니티 풀의 유입을 지켜보았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커뮤니티 풀의 많은 SOP 양으로 인해 더 이상의 커뮤니티 풀 유입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신규 유입이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신규 유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급이 아닌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리워드로 제공해 드린 케이스타가 지속적으로 거래소로 지속적으로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전체 K-스테디움 커뮤니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게 예측이 먼저 됐어야지요. 주구장창 몇 차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차까지인가 자산 이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자체를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DPOI를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는 출원 정도만 했겠죠. 그게 출원을 해가지고 1년 반이라는 공개기간을 거쳐가지고 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DPOI가 결국에 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DPOS나 DPOI나 POS에서 DPOS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POI에서 DPOI 가는 거나 똑같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POS는 수시로 해지를 하고 나가니까 참여도가 떨어진다. 그게 EOS를 가지고서 언급을 했던 게 백스에 나와 있고 DPOI는 해지를 못하니 영구적인 참여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고 결국 신규 유저의 확보와 지급받는 케이스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케이스테디움 커뮤니티를 더 확장하고 견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해요? 신규 유저의 확보가 가격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케이스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2019년 11월 6일이 어떻게 보면은 K 파운데이션이 설립된 날짜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 21년 11월 정도에 우리는 거의 맥스치에 갔었어요. 최고점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은 K-스테디움이라는 쪽은 그때 이 2021년 11월쯤에 우리 KOK 플레이의 유저 수는 그러니까 유저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그렇죠. 스테이크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100만 명 정도였었어요. 100만 명. 그러면은
KOK 플레이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생되다시피 해가지고 나간 건데 K 스테디움은 현재 그 숫자가 몇만 명이에요. 8만 명이래요. 8만 명. 만 2년이 돼가요. 2022년 4월부터 2022년 4월, 2023년 4월, 2024년 4월, 현재 5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2년 동안 한 곳에서는 기존에 있던 데에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8만 명.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맨땅 헤딩하듯이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말을 용어를 썼지요. 프론티어가 딱 그 개척자의 뭐 정신, 개척자의 역할로 해가지고 생기는 숫자가 100만 명이었었어. 2년 동안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크나큰 어떠한 이슈도 없었어요. 중간에 한번 있었다는 게 일본인 97명이 뭐 소송을 걸었지요.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가격이 상승이 되고 생태계가 확장이 되어 가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메인넷인데 여기에는 메인넷이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엄청 들어와 가지고 이 K 스테디움의 그 기축 동아인 K스타가 활성화가 됐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불과 뭐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자체를 예측을 못했다. 그 제가 커뮤니티 풀의 포럼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뭐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서 제가 좀 읽어드릴 게 좀 있어요. 자, 이에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지만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하셨으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기존 회원님들도 손해를 보진 않을 구조입니다. K스테디움 팀에서는 최근 거래소에서 K스타 가격이 상승한 사실을 회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XD.com이에요. 요게 어, L뱅크예요. K스타의 가치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치가 크게 상승이 됐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 자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보이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 이 숫자가 그 US 달러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4,996 곱하기 0.0 246 하면은 어 이건 나누기를 해야 되나? 나누기를 하면은 이 수량이 몇 개가 움직이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볼륨이라고 한 게 이거를 저는 US 달러에 US DT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요게 60만 9,593개 정도의 케이스타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한 15,000달러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2천 몇백만 원 정도, 2천 뭐 많이 잡아도 한 300만 원, 2,300,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여기에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가격이 상승이 안 될 때나 가격이 이렇게 뛰어 올랐을 때나 거래량은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24시간 7.6달러가 움직였고 실제 케이스타의 개수가 움직인 거는 285개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0. 여기 같은 경우에는 0.00996이 요 정도 선이에요. 그럼 이건 0.00 얼마까지 내려가지고 여기 최하는 얼마였냐면 0.00266. 이거는 우리 KOK보다도 더 낮지요. 이게 0.02가 돼버리면은 몇 배예요? 10배가 올라가요. 근데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285개. 이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개, 2천 개라고 칩시다. 그래 본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저는 이 정도의 숫자라 그러면은 0.02에서 2달러 아니면 0.2달러까지 올리는데도 돈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튀어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는 파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숫자냐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어, 가격 상승 저기 K스테디움 TM에서는 최근 거래소에서 K스타 가격이 상승한 사실을 회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거는 의미 없는 가격이라고 봐요. 저는 KOK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로 드려요. 0.003이든 0.004든 0.01이든 이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일반인이지만은 제 눈으로 봐도 아까 이런 차트의 가격 상승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K스테디움 팀을 이야기하는 게요. 그리고 크립티드를 이야기하겠죠. K스테디움 PT를 이야기할 거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RT의 정책 발표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대요. R2에 어떻게 해야 돼요? 레퍼를 해야 돼요. 레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신규 유입이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재는 신규 유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R2E 정책 발표와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거래소의 그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을 따졌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 거래량 보시고 금액 보시고 뭐 이 금액이 한 10배 됐다. 여기가 0.1
0.01 정도네요. 그죠? 0.024니까 14배가 튀어 올랐어요. 이게 엄청나게 보여요. 기대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이런 것들을 K스테디움에 계시는 분들이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아, 그래서 만약 삭감이 이루어지고 K스테디움의 R2가 진행되며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기 위하여 거래소에서 K스타를 더 구매하여 들어오려 하는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물론 삭감 이후 들어오는 유저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회원님들 또한 기축 통화인 K스타의 가치가 상승하기에 멀리 보았을 때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 이전에 발표됐던 내용에 추가해서 나온 이 내용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이 말을 어떻게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실지, 아니면은 웃기는 소리라고 받아들이실지, 그거는 여러분들 어, 판단에 맡겨야죠. 두 번째로, K스테디움에서는 발행되는 SOP의 총량의 맥시멈 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캡을 씌워가지고 최대치를 막아놓겠다는 이야기지요. K스테디움에서는 발행되는 SOP 총량의 최대량을 적용할 계획이며 후발주자들 대비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 페이스타를 커뮤니티 풀에 투자하고 받는 가버넌스 토큰인 SOP의 희소성이 부여될 것이고, 그 희소성이라는 게 6억 8천만 개에서 절반을 줄이면은 3억 4천만 개가 되고 1억 6천만 개가 되니까 일단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6억 8천만 개에서 봤던 게 일단은 3억 6천만 개가 되니까 3억 6천만 개에 해당이 되는 딱 절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SOP의 희소성이 부여될 것이고, 요게 최대 그 맥시멈 캡이라고 하는 그 리미테이션이 5억 개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6억 8천만 개에서 5억 개로 줄었으니까 크기에서 희소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많이 투자하신 문제는 뭐 좋게 봐야 42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하여 지금 기획 중인 R2E는 SOP를 소각하여 K스타 리워드를 받는 구조이기에 K스테디움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K스타와 거버넌스 토큰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또한 K스타의 가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오누리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선순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못 알아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또 가업누리라는 데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좋은 정책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내용,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사람들과 차별을 두겠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결국에 이런 이야기죠. 나는 B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송가병 씨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를,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먼저 해놔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투자를 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옛날에 누렸던 그거를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현재는 뭐예요? 돈도 투자를 해놨는데 가치 있는 에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볼 수도 있죠. 투자를 해놨는데 내가 나이 70, 80, 60 먹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저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 유저가 끌고 들어오는 유저가 뭘 해야 돼요? 페이스타를 사줘야지만이 수요가 발생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논리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면. 제 판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하라고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해요. 이해를 할 사람도 없고요.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열광적으로 뭔가를 소개할 사람이 되냐. 그런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공부 맨날 하라 그러잖아요. 공부해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죠. 저는 이거는 우리 제 애들한테도 그 다음에 제가 거느리던 직원한테도 또는 저하고 같이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100% 이해를 한 사람, 이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그 다음에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백그라운드로 그 설명하는 내용 외의 것들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경우는 뭔가 설명을 내가 100% 외우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게, 하나라도 거기에서 틀어져 버리고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설명을 못해요.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해 정도 두리뭉실하게, 러프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은 노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R2E를 하는데 R2E가 R2E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승이 되고 가치가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그 R2E를 할 수 있는 R에 대해 가지고 레퍼럴을 해야 되는데 레퍼럴 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모든 것들을 어, 내가 활동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활동이 되냐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개혁회의는 뭐예요? 우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가격 방어도 좀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콘텐츠 보여주면서 정말 괜찮은 것들 계속 인기리에 방송이 끝났던 것들을 보여준다. 봐라. 여기 영화도 있고, 뭐 범죄도시 4도 있고, 뭐 눈물의 여왕도 있고,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대정금도 있고, 막 이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 어떤 게임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것과 내가 앱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다. 이것과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레퍼럴 하는 거예요. 우리 후원 수익이 레퍼럴이에요, 레퍼럴.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K 스테디움에서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레퍼럴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 그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 부전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휴대폰을 샀어요. 휴대폰을 사가지고 써봤어요. 좋더라. 그리고 지금은 어떤 데 가니까 그냥 일반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휴대폰 구입하지 말고 삼성에서 직영하는 데를 가봐라. 그러면은 거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대리점과 직영점에 가니까 20만 원을 더 추가 할인을 해주더라. 이러면은 대리점을 가겠어요? 아니면은 일반 그 직영점을 가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있잖아요. 사용을 한 사람한테 리프를 그러니까 사용을 해본 사람이 리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미장원을 어디를 가다가 어디를 갔는데 그거는 가격도 싸고 뭐 모든 편의 그 다음에 뭐 폼 자체도 아주 이쁘게 나오더라. 그렇게 하면 거기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뒤에 어떤 거 하나 뭐 우리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투표를 하는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투표를 했어요. 8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했을 것 같아요. 800명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2천 명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투표를 했어요. 나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위임은 했기 때문에 나도 SOP를 가지고 있어요. 투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했는 사람이 많을까요? 노도로 따지면은 DPOI라고 했으니까 파워를 가졌잖아요. 원래도 내가 컸는데 노도가 25%의 내가 저걸 가지고 있고 또 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 합치면은 50%가 넘어간다. 50%가 안 되더라도 하나의 다른 노드하고 반환만 할 수 있으면은 그 결정은
어떠한 노드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투표라는 거는 데모크라틱이죠. 민주적이죠.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중앙화 끝이 보여요? 결국에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6월 1일에 한국의 여수라는 데서 교육 관련된 기조 강연을 한대요. 거기가 KOK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재단에서 KOK가 있었고 우리의 공지 속에는 KOK 플레이의 모든 공지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 KOK 재단에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이 있다. K 스테디움 PT라는 것은 뭐였느냐? KOK 플레이의 운영사였다. 그리고 뭐 어떤 데 보면은 K 스테디움의 개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개발사가 또 뭘로 바뀌었어요? K 스테디움의 법인이 운영사도 아니고 운영사는 또 누구냐? 크립티드라는 회사예요. KOK 재단 이사장이라는 인간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 그거 외에는 그때의 인사말 외에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어드바이저 4명 있는데 어드바이저들도 우리가 어떠한 것도 보지를 못했다. 누구만 계상독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5만 대다 여기 관련돼 있는 거는 계속 거기가 해당이 돼, 저기 모든 거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 결국에 저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KOK 파운데이션의 재단 이사장이 있냐? KOK 플레이의 운영사가 있냐? 저는 없어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K스테디움 PT라는 곳에 김판종 의장이라는 사람이 CEO가 되고 미더비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크립티드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대표고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회사는 44명 정도가 되는데 미디움의 직원들이다. 그러면 결국에 KOK 플레이의 운영사는 누구였냐? 다웍스에서 바뀌었는 게 결국에는 미디움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주식회사 미디움이었다라고 밖에 못 봐요. 그건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 밝혀지겠지요. 우리가 오늘 자산이 커뮤니티 풀의 자산이 자산 삭감이 아니다. SOP 삭감이다. 자산이었던 K스타, KOK에서 수합이 됐던 어쨌든 K스타가 내 자산으로 커뮤니티 풀에 넣어놨는데 그거는 변동이 없다. 다만 SOP를 절반을 줄이겠다는 거는 one K스타가 one SOP가 됐었는데 이거를 two K스타스로 해가지고 one SOP 두 개를 가져서 하나로 하겠다.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인데 K스타는 넣는 거를 찾지도 못하고 해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는 어떻게든 쓰여져야 되는 그런 그게 투자금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그 풀에 넣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금이죠. 투자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기 나와가지고 뭐 그 D앱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K스타를 팔아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분명히 더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은 K스타와 SOP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지분만큼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는 두 개의 케이스타가 한 개의 SOP를 갖는다는 거고 한 개의 SOP에 해당이 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거니까 보상 보상은 케이스타의 개수가 아니고 SOP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OP라는 게 뭐 일종의 가버넌스인데 가버넌스의 파워에 따라 가지고 절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케이스타는 자산으로 있지만은 보상을 받는 건 이놈이 하는 게 아니고 SOP가 했다는 거잖아요. SOP가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상을 받는 것도 절반 준다. 절반을 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 유입이 돼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해가 절반을 줄어도 얘가 30불 가지고 10,000개를 들어온 거나 7만 불 가지고 10,000개를 갖다 넣은 거나 똑같은 상태에서 30불 가지고 들어왔는데 SOP를 그렇게 계산을 해가 잡아 넣었을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 보상을 받는 거고 7만 불치라고 생각했던 10,000개는 어떻게 돼요? 거의 어, 뭐, 계산도 안 될 정도의 가치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 보상을 받는 것이요. 나는 7만 불인데 30달러.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말에서 그렇게는 표현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말을 바꿔나 봐도 똑같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을 분들도 아닐 거지만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판단 스스로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 비방한다라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KOK 파운데이션의 KOK에서 프론티어 역할을 하시다가 소수의 몇 명 때문에 옮겨가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갖고 목소리를 내실 거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래서 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OK 플레이 계시는 분들은 어, 정말 희망이라도 있는데 한쪽은 그것조차 있을 수 있겠느냐? 왜? 모든 것들이 금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트랜잭션이 마무리가 돼버렸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없다. 꼴리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꼴리니까 또 이렇게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수합이라는 것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방식대로 그거를 찾아가겠다는 거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 속아서 넘어갔든 아니면은 뭐 자기 자의적인 판단이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한 번의 선택이 어, 평생을 좌우를 하고 뭐 부자와 거지의 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180도 바뀔 수가 있죠.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예측을 할 뿐이지 명확하게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사는 uncertainty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 불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근거를 최대한 기반으로 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를 예측을 못 했다? 예측을 뭐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커뮤니티 풀로 옮겨오라고 많이 했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개인적으로 어디에 어 리프를 해서 사람들을 신규 유입을 하겠다라고, 뭐 누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할 사람들은 누가 해야 돼요. 지금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쪼끔이라도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한쪽에서는 입만 누가 뭐 저기 어떤 영상에 음성 파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만 트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어 연휴 3 일인데 이틀은 뭐 비가 올 거고, 그다음 날 또 비가 오는 걸로, 저희 지역은 그렇던데 어쨌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